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0월의 첫날이자 수요일인 오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공기에 완연한 가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14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면서 역시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개천절인 모레부터 추석 연휴 동안에도 기온은 비슷하게 오르겠지만 하늘 표정은 흐린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5 평창 백일홍 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평창강변 축제장에서 열립니다. 향긋한 축제 소식 들어보고요.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명절 장보기 알뜰 정보와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10월 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강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1%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가격 상승 여파로 강원 아파트 가격도 소폭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강원 지역 기업 업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지역 기업 심리지수는 89.3으로 전달보다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음 달 전망지수는 89.5로 이달보다 3.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강원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자금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대응책이 강화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벌초와 성묘 등 입산 활동이 증가하고 먹이를 찾는 야생 멧돼지의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산행시에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자치단체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꽃의 대명사죠. 100일 동안 피어서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백일홍을 주제로 평창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백일홍이 평창강변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 이용덕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백일홍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의 낭만을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축제 이야기에 앞서서 이 평창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백일홍 축제의 역사부터 함께 살펴주실까요? 백일홍 축제 평창이라는 동네는 2015년 초 대체로 지금 현재 평창 백일홍 축제가 올해 10주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으로 꽃밭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3만 명에 이상 되는 관광객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즐기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10주년이네요. 예. 네, 역사가 깊은데 백일홍은 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꽃이긴 하지만 이번 축제의 주인공이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매력을 가진 꽃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백일홍이란 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는 꽃이고요. 그리고 식재 역사가 있는 꽃이고 색감 등이 특징이에요. 아, 식재 역사라는 건 이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백일홍이라는 거는 딱 가을에 묘종을 심어서 100일 동안만 딱 피는 그런 식재 역사를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네, 식용은 아닌 거죠? 네네. 또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여쭤봤고요. 네. 네. 색감은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백일홍이 지금 현재 혼합 백일홍이라는 백일홍이 있고요. 네. 그냥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색깔을 가진 백일홍이 있습니다. 근데 각 개별로 하나하나씩 이제 식재가 있고 또 혼합 백일홍이 있는데 혼합 백일홍이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현재. 네, 저는 이제 봐서 알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백일홍이라는 꽃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네, 색감까지 좀 자세히 여쭤봤고요. 자, 올해 축제는 가을 향기 백일홍으로 물들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죠. 올해도 평창강변을 가득 채울 붉은 꽃물결이 기대가 되는데 이번 축제의 주요 볼거리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백일홍 축제장에서는 1구간서부터 이제 꽃밭이 조성이 돼 있고 중간중간에 포토존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가족과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꽃밭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테마 공간 또한 평창 지역의 먹거리 등이 다 전시돼 있고 진열돼 있고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7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죠? 네. 네, 7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고 포토존도 마련이 돼 있고 뭐 먹을거리, 볼거리, 향긋하게 즐길거리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스탬프 투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스탬프 투어라는 것은 이제 올해 저희가 처음 이제 개발하는 이제 투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백일홍 축제장을 비롯해서 평창에 있는 에코랜드, 노람들 일원 그리고 평창 전통시장을 3군데를 시티 투어 버스로 순환하시면서 재미있게 구경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체험 프로그램을 참석하시면 저희가 이제 스탬프를 찍어드리고 스탬프를 다 찍으신 분들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런 투어입니다. 네,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이게 미리 사전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무료로 탑승을 하면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됩니다. 그렇군요. 재밌겠네요. 네. 또 축제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부스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메밀 붙이기, 민속놀이, 도자기, 채색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들 소개해 주실까요? 올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이제 백일홍 축제가 10주년째라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전통문화 체험 부스를 이제 몇 군데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메밀 붙이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뚜껑에다가 메밀을 붙여서 김치 얹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가서 드시는 그런 체험이고요. 네. 그리고 민속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속 악기 또는 민속 옷, 옛날 그 민속 옷 그리고 도자기 채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있던 도자기 같은 걸 갖다 놓고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그리는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겠네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직접 요리도 해보고요.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오래된 전통 문화도 체험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들을수록 이 백일홍 축제가 꽃과 체험뿐 아니라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시장이나 달빛 장터 또 에코 라이트 쇼 등 연계 행사들까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시장과 달빛 장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시티 투어 버스로 전통시장이라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전통시장에서 달빛 장터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먹거리와 그리고 지역 공연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에코라이트 쇼라는 거는 이제 에코랜드에 가시면 거기서 관람하시다 보면 이제
에코랜드라는 곳이 사실 친환경 물로 지금 만들어진 그 건물이고요. 예. 거기 가시면 이제 저희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물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라이트 쇼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에코랜드, 백일홍 축제장, 전통시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에코라이트 쇼는 따로 이제 뭐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관람하려면? 관람료는 없습니다. 거기 에코랜드는 그냥 무료 체험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찬 정보네요. 자, 달빛장터, 야시장, 밤에까지 즐길 거리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이동수단이 더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뭐 네, 시티투어 버스뿐 아니라 뭐 깡통열차도 있다고 들었고 한데 셔틀버스도 있고요. 이게 어떤 경로로 운영이 되고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깡통열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총 5대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예. 앞에 운전수 3분이 이제 왕복으로 백일홍 축제장 입구에서 맨 끝에 구간 7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오는 그런 형식이 왕복 열차고요. 예. 그리고 편도 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4구간까지 가서 거기서 먹거리 즐기고 볼 거 보고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깡통 열차를 타고 다시 입구까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요금은 왕복 깡통 열차 같은 경우는 5,000원, 그리고 편도는 3,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왕복 5,000원만 내면 1구간부터 7구간까지 다 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주 알찬. 좌석번호는 없습니다. 좌석번호는 없고 선착순으로 타시면 됩니다. 역시 미리 뭐 해야 되는 건 없고 예.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탑승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매년 축제를 앞두고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백일홍 식재와 행사장 조성에 힘써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나 주민 참여 모습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백일홍 그 꽃 심기 행사에서는 저희 평창에 있는 이제 그 기관 단체 그리고 사회 단체 또한 평창 공무원들까지 포함하여서 한 200여 명이 매번 나오셔서 백일홍 꽃잎도 자르고 모종도 심고 지금도 현재 같이 물 주고 가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평창읍에서는 꽃축제 중에서 제일 대표되는 축제라서 사실 군에서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서 저희도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아무래도 뭐 10주년 기념인 만큼 이번 연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다채로운 구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자, 끝으로 올해 백일홍 축제를 찾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백일홍 축제 올해 10주년으로서 저희는 대표적인 꽃축제가 평창에서는 메밀꽃 축제 그리고 가을에서는 저희 평창 백일홍 축제입니다. 하지만 관광객분들께서 오셔서 실망 안 하고 또다시 백일홍 축제를 내년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무국장님의 축제를 향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데요. 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체험도 하고 먹거리와 공연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백일홍 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가을의 낭만을 즐기고 평창의 매력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의 이용덕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장보기 물가 동향과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맞아 이번 주말에 장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추석 장보기 물가 동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추석 연휴 앞두고 장보기 상차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뜰하게 장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물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올해 추석 장보기 비용이 얼마 드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인 기준 추석 상차림 비용은 27만 4,600여 원으로 작년보다 6.8% 오른 수준입니다. 특히 사과 같은 과일류와 곡류의 가격 상승이 커서 실제 장 볼 때 체감 물가 상승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과의 경우 작년보다 가격이 무려 49.4%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수산물 할인 대전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또 10% 선할인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더 저렴하게 장보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기를 하면 마트보다 평균 12% 정도 저렴한 장보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이 더 저렴한 물품의 경우에는 마트와 전통시장을 나눠서 장보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 조선정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올해도 알뜰한 소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원주시 관내 12곳의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추석 성수품 물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들어 제수용 과일의 가격 오름세가 높아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제수용 사과의 가격은 24년에 비해 49.4%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샤와 장보기 카트 등의 이런 편리함 때문에 사실 전통시장보다는 마트에서 한꺼번에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또 매출 하락과 이용객 감소로 인한 시름이 큽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추석 상차림을 준비한다면 마트와 비교해서 12.2% 저렴한 상차림이 가능하고요.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이 가능한데 10상품권을 구매해서 이용한다면 더욱더 저렴한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추석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실제로 장보기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장보기도 중요하지만 긴 연휴 기간에 갑작스럽게 아플 때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을 어떻게 이용할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원주시 보건소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미리 조사해서 홈페이지와 응급 의료 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을 분들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은 737-2020번으로 전화하면 연휴 기간에도 당직 근무자가 인근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환자가 몰려서 진료 마감도 평소보다 빨라질 수 있는데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텐데요.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과밀화가 예상이 되는 만큼 상황의 경도에 맞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 중증 환자의 경우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원주시 보건소 조유란 의학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원주시 보건소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조사하였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 포털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033-737-2070으로 전화 주시면 당직 근무자가 인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은 환자가 몰려 평상시보다 진료 마감 시간이 빨라질 수 있으니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을 활용해서 품목을 나눠 장보고 또 온누리 상품권과 정부 할인 행사를 활용하면 장보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연휴 동안 의료기관 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소의 전화를 통해서 운영하는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또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곧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보기 관련 정보와 의료기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죠. 횡성군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4억 6,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흩어져 있는 작은 규모의 시설, 원예 농가들을 한데 모아 규모를 키우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돕는 건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현장 조사와 대면 평가를 거쳐 사업성, 부지 선정 적정성,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횡성을 비롯해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전남, 해남 등 총 4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비 24억 6,900만 원이 확보된 이번 사업이 횡성군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례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알려주시죠. 네, 이번 사업은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례인데요.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 정비, 물길 정비, 전기와 인터넷 설치 같은 기반 시설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농가에서 직접 비닐하우스를 새로 짓거나 시설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횡성군이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이 되면 횡성군의 농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겠네요. 네, 횡성군은 기후가 서늘한 고랭지 지역 특성을 살려 토마토 재배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앞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토마토 농가들의 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도 높이고 높은 품질로 잘 알려진 둔내 토마토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서는 여름철 고랭지 토마토 하면 횡성 둔내라는 이름이 떠오를 수 있도록 토마토 주산지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목표도 담겨 있는데요. 횡성군은 기후변화와 농업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정부 농정 시책에 맞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횡성군의 시설 원예 농가들이 힘을 모아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또 횡성군이 올해 가축 방역 우수 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2025년 가축 방역 우수 사례 특별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방역 효과, 지자체 노력도, 정책, 협조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심사해 진행이 되었는데요. 횡성군은 강원도 내에서 한우 사육 주수가 가장 많고 돼지, 닭 사육 규모도 적지 않아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발생 사례도 없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횡성군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양돈 농가에 필요한 8가지 방역시설을 미리 설치했고 10만 수 이상의 대규모의 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화 이전부터 자동 소비 장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9월부터는 거점 소독시설을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운영하면서 가축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힘써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횡성군이 가축 방역에 지속적으로 힘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네, 횡성군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인 기금의 활용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기간은 10월 17일까지인데요. 횡성만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기부금으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소규모 사업 아이디어로 2026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참여는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심사 후 11월 중 결과 발표와 함께 상품도 수여됩니다. 네, 이외에도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횡성 낭만 택시 할인 이벤트가 열린다는 소식까지 나와 있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즈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고요. 10월 1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10월의 첫날 행복하게 보내세요.